제3부 세대 간 대화. 거실에 모인 3대. 추석 당일 오후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에 나른한 오후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팔순을 넘긴 연세지만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옆에는 환갑을 넘긴 아들 부부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30대의 손자와 중학생인 증손자가 있습니다. 4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증손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 증손자, 그게 뭐 하는 거니? 게임이요, 할머니. 게임? 그게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십니다. 나 어렸을 때는 명절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윷놀이하고 연날리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요즘은 다들 휴대폰 게임을 더 많이 해요. 손자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것도 재미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친구들이랑 밖에서 뛰어놀고 땀 흘리며 놀던 게 정말 재미있었거든. 아들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놀 곳도 별로 없고 다들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그래도 명절인데. 옛날에는 명절이면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는데 말이야. 할머니의 회상.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시며 옛날을 회상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 정말 특별했어. 1년 중 가장 신나는 날이었지. 명절 며칠 전부터 집안이 온통 부산스러웠어. 어머니는 장에 가시고 우리는 마당 쓸고 방 청소하고 명절 전날 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빚었어. 할머니, 어머니, 고모들, 언니들이 다 모여서 밤늦게까지 송편을 만들었지. 나는 어렸지만 나도 거들었어. 서툴게 만들어서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어른들은 칭찬해 주셨어. 송편을 빚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어. 동네 소식도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가끔 슬픈 이야기도 나왔지. 그렇게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의 정이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 명절 당일 새벽에는 차례를 지냈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상에 올리고 온 가족이 절을 했지. 그때는 정말 엄숙했어.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왔어. 차례를 마치고 나면 성묘를 갔어. 온 가족이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거야. 힘들었지만 즐거웠어. 산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가을 하늘은 정말 맑았지. 묘소에 도착하면 벌초를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했어.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됐어. 친척들이 다 모였거든. 삼촌, 고모, 사촌들. 평소에는 못 보던 사람들을 명절에는 다 만날 수 있었어.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지.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즐거웠어. 송편, 전, 갈비찜, 여러 가지 나물. 평소에는 먹을 수 없던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어른들은 막걸리를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셨지.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마당에 모여 놀았어. 윷놀이, 줄넘기, 숨바꼭질. 달빛 아래서 노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 가끔 동네 어른들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 우리도 따라 부르고 춤을 췄지. 할머니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립니다. 힘들었어도 가족이 다 모여 웃고 떠드는 게 좋았지.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어. 고기도 귀했고 과일도 귀했어. 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거든. 손주의 반응. 손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 그때가 정말 좋았겠어요. 요즘은? 많이 다르죠. 요즘은 명절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학교를 안 가니까 좋긴 한데 딱히 신나는 일도 없어요.
친척들도 예전만큼 많이 안 모이고요. 송편도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으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떡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할머니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친구들도 명절을 그냥 긴 휴일 정도로 생각해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평소처럼 지내요. 명절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명절이 조금 귀찮기도 해요. 친척 어른들 만나서 인사하고 공부는 잘하니? 꿈이 뭐니? 같은 질문 계속 받고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옛날 추석이 더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편하긴 한데 뭔가 덜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휴일 같은 느낌. 친구들이랑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았을 것 같고, 온 가족이 모여서 뭔가를 함께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들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중재. 아버지가 두 세대 사이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고 아들 말도 맞아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을 보냈어요. 송편도 함께 빚고 친척들도 많이 만났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친척들이 전국에 흩어졌고 만나기가 어려워졌죠. 일도 바빠지고 시간 여유도 없어졌고요.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트에서 장보기, 배달 음식, 즉석 식품. 이런 것들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됐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죠. 저는 두 가지 다 경험해봤으니까 알아요. 옛날 방식도 좋았고 지금 방식도 나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요? 시간이 흘러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일 거예요. 송편을 직접 빚든 사 먹든 중요한 건 가족이 모여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보든 윷놀이를 하든 중요한 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소중한 가치는 지키는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되 가족 간의 정은 잃지 않는 것. 현대적으로 살되 전통의 의미는 기억하는 것. 함께 찾는 답.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시대는 변하는 거니까. 내가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도 요즘 것들은 하셨거든. 아마 그때도 그 전 세대와는 많이 달랐겠지. 중요한 건 마음이야. 형식은 변해도 가족을 사랑하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 그게 추석의 진짜 의미니까. 손주도 생각에 잠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명절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전해줘야겠어요. 방식은 달라도 마음은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저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가족들이랑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오늘 저녁에는 다 같이 윷놀이라도 할까? 옛날처럼 말이야. 좋아요. 손주가 밝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윷놀이 방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더 들려주고 윷놀이도 가르쳐 줄게. 우리 증손자가 배우고 싶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꺼지고 대신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손주는 요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가 됩니다. 에필로그 달은 여전히 둥글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거실로 스며듭니다.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도. 할머니가 윷을 던지십니다. 온 가족이 환호합니다. 할머니 대박. 손주가 소리칩니다. 할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말을 옮기십니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송편을 데우고 계십니다. 편의점에서 산 송편이지만 가족과 함께 먹으면 그것도 특별해집니다. 접시에 송편을 담아 거실로 가져옵니다. 자, 다들 송편 먹어요. 모두가 송편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할머니, 이거 옛날 송편이랑 맛이 비슷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구나.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이 참 밝네요. 모두가 창밖을 봅니다. 둥근 달이 밤하늘에 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달빛이 쏟아집니다. 저 달은 할머니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떠 있었겠죠? 손주가 묻습니다. 그럼 똑같이 떠 있었지. 우리 할머니 때도 할머니의 할머니 때도 말이야. 세월은 흘렀습니다. 귀향길의 풍경도 바뀌었고 장 보는 방법도 달라졌고 음식 만드는 방식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기쁨.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저 둥근 달처럼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 옛날 추석이 좋았다. 요즘 추석이 편하다.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그 마음이 진짜 추석의 의미입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우리 손주, 오늘 윷놀이 재미있었지? 네, 할머니. 진짜 재미있었어요. 다음 명절에도 또 해요. 그래, 그러자. 그리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도 더 많이 들려줄게. 손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립니다. 옛날 방식도 요즘 방식도 결국은 이 따뜻한 포옹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이어집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컬러 사진도 있습니다. 옛날 추석 때 찍은 사진에는 한복 입은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있고 최근 사진에는 현대적인 옷을 입은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행복한 그 표정.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미소. 밤은 깊어가고 달은 더욱 밝아집니다. 온 나라가 달제 시도한 계속 편집빛 아래 잠들어갑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어떤 집에서는 현대적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공통적인 것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봅니다. 80년을 넘게 살아오시며 수십 번의 추석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초가집은 아파트가 되었고 흙길은 아스팔트가 되었고 편지는 문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둥글고 똑같이 밝습니다. 할머니의 할머니도 저 달을 보았을 것이고 손주의 손주도 저 달을 볼 것입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손주가 다가와 묻습니다. 저 달을 보고 있었어. 참 신기하지?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저 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답구나. 맞아요. 저 달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 저 달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영원하면 좋겠구나. 손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과 어린 손이 꼭 맞잡힙니다. 두 손 사이에는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그 손을 잡은 순간 시간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과거와 현재가 옛날과 오늘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할머니, 제가 커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리고 추석의 의미도 가르쳐 줄게요.
고맙구나.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란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증손자는 육가락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것이 추석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송편을 직접 빚든 사 먹든 기차를 타든 차를 타든 전통시장에 가든 마트에 가든 중요한 건 그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모여 추석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반짝입니다. 달과 함께 가을밤을 장식합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절은 흘러가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봅니다. 특별한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문득 손주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 내년 추석에는 송편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실 거죠?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우리 손주가 배우고 싶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할머니, 옛날 추석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 다음에 만나면 더 많이 들려줄게. 할머니 기억이 남아있는 동안 다 전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전통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강요나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관심과 사랑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손주의 마음,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부릅니다. 어머니, 손주야 안 들어와요? 차 씻겠어요. 지금 간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갑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차와 송편,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다과를 나눕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범한 순간이 가장 특별합니다. 올해 추석도 이렇게 잘 보냈네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러게요.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화답합니다. 모이고 말고.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명절마다 모여야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할머니. 그래야지. 우리 손주, 손녀가 시집장가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증손주들도 많이 봐야지.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사랑이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집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제 슬슬 자야겠다. 할머니가 일어서십니다. 네, 어머니.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봐. 다들 잘 자거라. 가족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이 꺼지고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보낸 하루에 대한 만족감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집 안가득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기 전 아버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봅니다. 보름달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추석밤을 밝혀온 그 달. 세월은 변해도 추석의 마음은 언제나 같구나. 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60년대의 추석, 70년대의 추석, 80년대의 추석, 그리고 2025년의 추석. 모습은 모두 달랐지만 그 근본에 있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풍성한 수확에 기뻐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모여 추석이라는 명절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시장에서 장을 보든 마트에서 장을 보든 송편을 직접 빚든 사 먹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명절을 보냈고 지금 우리도 우리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명절을 보냅니다. 미래의 사람들도 그들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것만큼은 영원할 것입니다. 달이 둥글듯 우리의 가족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추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불이 모두 꺼진 집, 창문 사이로 달빛만이 스며듭니다. 고요한 밤,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꿈을 꾸면서 할머니는 옛날 추석의 꿈을 꾸고 손주는 내년 추석의 꿈을 꿉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미래를 꿈꾸고 어머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꿉니다. 서로 다른 꿈이지만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달은 계속 떠 있습니다. 이 집을, 저 집을, 온 나라를 비춥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복잡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추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여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젠가 손주도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또 세상이 많이 변해 있겠죠. 어쩌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귀향할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송편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화상 통화가 아닌 홀로그램으로 멀리 있는 가족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달은 여전히 둥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추석의 본질입니다. 형식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 그 마음을 잊지 않는 한 추석은 언제나 의미 있는 명절로 남을 것입니다. 보름달이 구름 뒤로 잠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더욱 밝게, 더욱 아름답게.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할머니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주도 모두 저를 보며 같은 마음을 느낄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영원하니까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춥니다. 잠든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시며 많은 걸 보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옆방에서는 손주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꿈속에서 펼쳐집니다. 옛날 추석의 풍경,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시절.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결심합니다. 자신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간직하겠다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달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고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를 준비를 합니다. 추석 다음 날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묘를 갈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산에 올라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추석의 전통입니다. 차례상 차리는 방식은 간소해졌을지 몰라도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송편을 사 먹게 되었을지 몰라도 함께 나눠 먹는 정은 여전합니다. 귀향길이 편해졌을지 몰라도 가족을 만나는 기쁨은 여전합니다. 결국 추석은 마음의 명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있는 한 추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침 햇살이 대지를 비춥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젯밤 보름달이 남긴 빛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옛날 추석과 요즘 추석. 둘 다 아름답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잊지 않는 한. 세월은 변해도 추석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달이 둥글듯 우리의 가족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